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많이 변화됐죠. 근데 그 변화의 정점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컨버전스와 많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IT 기술의 변화가 컨버전스적 사고에서 볼 때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 기술의 예상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방금 전 소장님이 발표했던 내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눔과 공개와 개발 이런 정신들이 사실 2006년도에 웹 2.0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계에서는 화두가 되면서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서 지금 제2의 붐이 이렇게 일으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다른 IT 이외의 산업에서도 IT와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컨버전스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학 개발하는 장면이거든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94년도, 5년도 처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수학이 보이고 있죠. 바람상 환경으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시는 거예요? 펜티엄의 화제 1기가? 펜티엄 화제 1기가.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컴퓨터였었죠. 컴퓨터를 가지고 하이텍, 천리안, 나우너리를 이용했던 기억들이 나시고 뭐예요? 지금 펜티엄의 화제 1기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어마어마하게 100분의 1 느린 속도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왓슨 컴퓨터보다 더욱더 빠른 컴퓨터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하겠죠. 기술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우리 집들이나 어디 먹을 거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들고 자기가 앞으로 먹을 음식들을 다 찍어가지고 공유하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친구들한테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즉 새로운 기계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잉태하고 있다는 거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디에서나, 카페에서도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글올리고 그러고 있죠. 심지어는 이런 제품도 나오고 있어요.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재밌게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밤 11시부터 12시 저녁 시간, 밤 시간 무렵에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 보기 쉽게 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그리고 기술이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바뀐다는 거예요. PC통신이 지배하던 90년대, 웹이 지배하던 2000년대,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지배하고 있죠. 앞으로 또 어떤 기기가 등장해서 지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작은 기계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전면, 우리의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사람들이 이렇게 매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전에 조사한 신문사의 자료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무엇을 하느냐? 1번. 다 자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곤하니까.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서서히 등장하죠. 스마트폰 보고 있고, 전자책 보고 있고, 태블릿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나 이런 장치를 쓰고 있죠. 디지털에 빠져있는 사람이 전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의 80%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무가지 업체들, 즉 AMPM, 벼룩시장, 이 업체들이 도산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지를 안 보고 무가지를 안 보거든요. 예전에 지하철 탈 때 지하철 앞에 가판대에 이렇게 쓰면 무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더 이상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주들이 광고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저런 전자기기를 보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 얘기는 라이프 스타일만 바뀐다는 게 아니죠. 사람의 경쟁 구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신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기술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즉 그걸 가리켜서 IT 용어로는 킬러앱이라고 합니다. 킬러 서비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오래 많이 쓰는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하처리, 서울버스, 이런 수많은 다음 지도에 티맵 이런 것들. 그런 서비스들이 세상을 바꾸죠. 그런 서비스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게 되고 그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게 되면 산업의 경쟁 구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얼리아답터나 애널리스트나 기자들은 열광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신기술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 신기술이 성공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 보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즉
문화가 되려고 하면 그 기술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기술이 등장했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해주지 않아가지고 망한 기계들이 있죠. PDA가 그렇고요. ISDN이 그렇고요. 좀 COL이 그렇고 그 다음에 CT폰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기계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조사들이 싸워줘야 돼요. 왜 그 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2007년도에 아이폰만 나왔다면 스마트폰은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연합군들이 수많은 제조사들이 열심히 싸워서 저렴한 안드로이드폰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폰과 싸우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쉬워야 됩니다.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컴퓨터가 등장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본격적으로 보급된 거는 1990년대 말이거든요. 왜? 윈도우 98이 등장하면서 마우스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도스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명령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컴퓨터하고 대화하려고 컴퓨터 명령어를 외운다는 게 말이 되니까. 그래서 윈도우가 등장했고 그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표준화가 되면서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선택을 받았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빨라져야 되죠.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주 쓸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IT 강국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도 그런 하드웨어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배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네트워크 속도는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1998년도에 국내에서 케이블 모뎀이 등장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그러면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웹에 있어서 많은 성장을 했던 이유는 네트워크 인프라 덕분이에요. 왜? 빨라야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건 서비스입니다. 즉 하드웨어 껍데기나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에서 그 제품에서 어떤 킬러 앱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S자 곡선으로 모든 기술은 사용자들한테 받아들여줍니다. 그렇게 PC통신이 그랬었고 그렇게 웹이 그랬었고 스마트폰이 그랬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기술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는 향후 3, 4년 후 미래의 많은 기술들도 기술 그 자체, 테크놀로지나 IT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기술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 기술에서 사람들이 실제 어떤 서비스를 많이 쓰는지 거기에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껍데기 자체에 포커스하는 게 좀 있는데 그거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고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제조사나 공급사나 개발사가 아니라 우리 유저들이라는 거죠. 사용자들이 많이 써야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려졌다가 열광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많은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지 그게 트렌드가 되고 그게 숙성되어서 결국은 문화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IT 기술은 발전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프레임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다면 향후 3, 4년 후, 5, 6년 후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드릴 거 내용의 핵심은 컨버전스 디바이스의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키워드고 그 키워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동그랗게 생긴 저 제품이 뭔지 아세요? 구글이 이번 I.O. 구글 I.O.에서 구글 I.O. 2012에서 발표했던 구글이 향후에 출시할 제품입니다. 넥서스 2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피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뭐 소문만 무성한 페이스북 대표는 우리는 절대 페이스북 폰을 안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건 페이스북이 만든다는 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죠. 그리고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을 거의 주무르고 있는 아마존이 만든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입니다. 최근에는 킨들파이어 HD가 나와서 태블릿 시장까지 동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가형 스마트폰도 아마존이 직접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 다음 발표 교수님께서 해주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관련해서 구글 안경에 대한 소개가 있을 텐데 구글이 만들고 있는 안경이에요. 구글 안경. 아까 처음 소개 설명드렸던 넥서스 2라고 하는 제품은 저 뒤에 보면 저렇게 AV 케이블 단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텔레비전에 딱 연결하게 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영화와 음악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제품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구글이 만들고 있다는 넥서스 2와 구글 안경, 그리고 아마존이 만들었던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 그리고 태블릿, 앞으로 만들 수도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소문만 무성한 페이스북의 스마트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다는 서피스.
공통점이 뭐냐면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4개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서비스 기업이고, 즉 제조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LG전자가 아니고 소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품을 제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많은 대만에 있는 컴퓨터 제조사들이 HP, 컴팩, 아수스 이런 데가 욕을 하고 있죠. 왜? 너희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든 기계에다가 OS, 윈도우를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판매하던 회사 아니냐. 그런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다고 왜 니들이 갑자기 제품 만드냐, 하드웨어를 만드냐, 화가 내고 있어. 화나고 있어. 원래 전자책은 소니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소니의 전자책은 실패했고 아마존이 킨든이라는 전자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 기업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조사, 통신사,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그런 플랫폼 위에 얹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 이 4개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던 기업들이에요. 산업이 서로 다릅니다. 오히려 서로 파트너가 다릅니다. 컴퓨터가 많이 팔려야 통신망이 발전돼서 인터넷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통신사가 좋은 것이고, 컴퓨터가 많이 팔려야 윈도우가 많이 팔릴 것이고, 한국어 컴퓨터에 한글이 많이 팔릴 것이고, 그러니 소프트웨어 기업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컴퓨터가 많이 팔려서 인터넷이 많이 연결되어야 저희와 같은 서비스 기업이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기업들은, 4개의 산업들은 서로 경쟁사가 아니라 파트너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는 어느냐? 지금 이미 애플은 아이폰에 구글 지도를 내뱉고 본인들이 직접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바다를 직접 OS, 안드로이드를 개척하고 직접 만들 바다를 시도하고 있고, 바다가 잘 안 되니 인텔과 함께 타이젠이라는 OS를 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솔루션 센터라고 하는 내부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직접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시장이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기업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 기업은 서비스에 도전하고, 통신사, SKT하고 KT,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서 SKT, KT로 검색해 보시면요, 다음이나 네이버보다 더 많은 앱을 런칭했어요. 서비스 기업이에요. 심지어 SK는 아시는 것처럼 SK 플래닛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독립시켰잖아요. 거기서 뭘 하느냐? 티백 개발하고 있고요. 수많은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됩니다. 컨버전스 세상이 정말 된 거죠. 말로만 컨버전스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통신사, 서비스 기업 이런 영역들이 거의 영역파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위딩스라고 하는 체중계 업체예요. 체중계에서 애플 스토어에 판매되고 있는 체중계거든요. 디지털 체중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체중계하고는 달리 여기에는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체중계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체지방과 체중에 대한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의 체지방과 체중 관련된 정보가 저 위딩스의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나의 체중에 대한, 체지방에 대한 로그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체중이 어땠지, 그저께는 어땠지, 1년 전에는 어땠지. 그래서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볼 수도 있고, 나의 신체 정보에 대한 변화상을 이렇게 시계적으로 관리해요.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 8명까지는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구성원들의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체지방과 체중 정보를 다 인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위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헬스 트레이너 혹은 의사 선생님한테 제공하기 적합한 형태의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왜 체중계에서 체중을 냈죠? 내 몸무게를 관리하는 거죠. 그 몸무게를 왜 관리할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거든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이뻐지기 위해서 체지방과 체중을 냅니다. 위딩스라는 회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왜 그렇다면 굳이 체중 정보만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객의 로그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리커멘드를 해주자. 너의 1년 동안의 체중 정보, 체지방 정보를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에는 유산소 운동조사, 근처에 있는 어느 덩어리 방법이 좋겠다. 이런 컨설팅 서비스, 헬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체중계만 만들던 제조사가 변화한 거죠. 어떻게 변화했느냐?
IT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게 큰 변화거든요. 이게 컨버전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인터넷 오브 띵즈고요. 제가 나누어드린 교재에 기록해놓은 URL인데요. 여기에 그런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 한국에는 모바일 벤처, 또 스마트폰 관련된 앱 개발사가 난무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그 시장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금 스타트업들이 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형태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터넷과 연결된 제품들. 그걸 가리켜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동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렸던 체중계차. 그리고 그렇게 연동된다는 의미는 뭐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무슨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단하다 이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본업이라고 하는 팔찌예요. 손목에 아주 저렇게 가볍게 찰 수 있는 저 팔찌는 사용자에 대한 모든 신체 정보를 모니터링 해줍니다. 마치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센서처럼 얼마나 뛰었는지, 얼마나 달렸는지, 계단을 올라갔는지, 계단을 내려갔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일종의 디지털 만도겠죠. 아마도 앞으로 저 제품은 센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단순하게 내가 얼만큼 뛰었는지 이런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맥박부터 시작해서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런 모든 내 신체, 신진대사에 대한 정보를 아마 로그로 기록할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아까 윌릭스가 제공했던 것처럼 그런 헬스 정보를, 헬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이걸 가리키는 이제 유리컨터 스트레스라고 하죠.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건강 보조식품이 됐든 건강 의료기기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냥 단순하게 혈당만 재는 게 아니라 그 혈당계가 그리고 우리의 각종 신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그걸 어떻게 인터넷과 연동을 시키고 IT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도 비슷한 제품이에요. 핏핏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핏핏은 아까 보여드렸던 조본업처럼 손목에 차는 게 아니라 우리 옷 같은 데다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어요. 목에다 걸 수도 있고 팔찌로 팔에다가 이렇게 별도의 부착한 액세서리로 장착할 수 있고 와이셔츠 옷에 이렇게 꽂을 수 있고 이건 역시나 조본업처럼 나의 많은 신체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기록해줍니다. 그렇게 기록한 데이터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동기화돼서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정리해주고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핏핏 앱을 통해가지고 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의 하루를 모니터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액티비티를 계속 로그로 쌓고 그렇게 쌓은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0년 동안 계속 연구만 해왔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USN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물통신, 머신투머신이라고 하는 M2M 이런 기술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저변 기술로 한쪽 단에서 고민을 해오고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 되고 있는 겁니다. 더 값싼 가격으로. 근데 그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폭발했느냐?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 스마트폰 안에는 사실 핏핏이나 조본업에 제공되는 수많은 센서들이 스마트폰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만 해도 내 위치를 알려주는 에이지 테스트, 그리고 조도 센서,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 알려주는 센서,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중력 가속 센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또 최근에는 NFC. 더욱더 앞으로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센서들이 저변이 확대되면서 가격도 더 싸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센서 기술을 훨씬 더 고도하게 집약된 이런 제품들이 출시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연동되는 거의 핵심을 깊게 들어가 보면 컨버전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산업이. 그래서 과거에는 IT와 무관할 것 같았던 산업들이 IT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IT를 수용하면서 기술이 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산업군에서 이 IT를 받아들여주면서 컨버전스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구현이 되겠죠. 이게 앞으로의 미래 변화의 가장 큰 축이고요.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나이키가 2007년도에 애플과 제휴를 맺어서 애플의 아이팟과 동기화되는 작은 형태의 센서를 만들었어요.
센서를 나이키 신발의 밑창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달리게 되면 네가 오늘은 아침 몇 시부터 어느 코스를 향해서 조깅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이걸 다 기록해 주죠.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렇게 나의 조깅 정보, 나의 운동 정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아이폰을 이용하지 않아도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나이키가 제공하는 제품들이거든요. 손목시계도 있고 그리고 밴드 형태의 모델도 있고 이것만 보면 도대체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스포츠 우유 회사인지 나이키 회사인지 알 수가 없죠. 나이키는 완전히 변실한 거예요. 2006년도에 전 세계 스포츠 우유 회사의 2위가 아디다스거든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했습니다. 38억 달러. 거의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수합병했죠. 그래서 그 당시 나이키가 31%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통합된 2위, 3위 아디다스 리복이 2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를 이제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07년도에 나이키가 전혀 엉뚱한 사업 모델을 들고 나온 거죠. 이 사업 모델은 더 이상 신발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옷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겠다예요. 그럼 뭘 팔 건데? 사람들이 나이키의 신발과 나이키 옷을 사는 이유는 그 신발이 이뻐서 그 옷이 아주 섹시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건강에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와 옷을 구매하는 이유는 벽에다가 구멍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액자를 달기 위한 핵심 목표죠. 마찬가지로 나이키 회사는 회사의 비전을 바꾼 거죠. 우리 회사는 그깟 나이키 신발이나 리복처럼 스포츠 우유나 이런 거 파는 것보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건강회사를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더 이상 나이키의 신발을 사지 않아도 나이키의 손목밴드만 있으면 나이키의 시계만 있으면 나에 대한 모든 정보, 내가 운동한 모든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회사로 거듭난 거죠. 나이키 플러스는 나이키가 보여준, 스포츠 의류회사가 보여준 가장 훌륭한 나이키 컨버전스의 사례거든요. 이렇게 많은 산업군에서 IT를 접목한 형태의 컨버전스형 모델들,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이키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내가 그렇게 페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뛰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내 친구들한테 다 전달됩니다. 완전 서비스 회사거든요. 나이키 플러스는 이제 더 이상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가 아니라 이제 완전 서비스 회사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바로 IT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한 아주 훌륭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로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완구입니다. 골프공보다 좀 크게 생겼거든요. 화면에 맞춰 들어가죠. 저거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게 되면 두 기계가 연결돼요. 블루투스로. 그래서 그 기계를, 저 완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뒤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옆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 색깔도 막 바뀔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막 들고 움직이게 되면 색깔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재밌는 게임들도 막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골프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재밌는 서비스를 저렇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울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현실계와 가상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적 공간이 환상계가 결합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 게임은 애들을 완전히 방 속에 처박혀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그냥 방 속에 들어가서 촉촉하게 게임만 하고 건강에 좋은다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게임기들은 아이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깥으로 현실 공간 속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상의 사람들과 아니라 현실 공간의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즉, 현실과 가상과 환상, 이 세 가지가 통합된 거죠. 근데 그렇게 통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사물이, 즉, 스페로라고 하는 저 기계가 인터넷과 연결되고 그 사물이 즉, 다른 사물인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그리고 스페로와 스페로가 서로 상호 연계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도 기존에 있던 완구 만드는 회사들이 변화할 수 있는, IT를 접목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더 나아가서 재밌는 건 저 스페로는요. 아이폰에서 검색을 해보면,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면 앱이 8개나 돼요. 그런데 그 앱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그냥 게임기 작은 거, 골프공처럼
게임처럼 생긴 거 하나 샀을 뿐인데 게임이 계속 늘어나요. 재미있는 부가가치에서 뭔가 계속 확장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샀지만 내일 모레 되니까 또 다른 게임 앱이 나오고 또 다른 게임 앱이 나오고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앱을 설치하면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와 다른 겁니다.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는 오로지 그걸 위한 목적으로만 쓰거든요. 세탁기는 옷을 빨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고 냉장고는 식품을 보관하는 목적으로만 쓰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서비스에 의해서 무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지털의 정신이 많은 기존의 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IT라고 하는 기술을 어떻게 컨버전스에서 기존 산업에 연동시켜주는 보여주는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쉐어와 관련된 앱들이 저렇게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킥스타터라고 하는 소셜 펀딩, 즉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펀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한 3년 된 앱인 것 같아요. 이 워드레이즈라고 하는 이 앱은 카메라가 이렇게 딱 호출됩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스캐너를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기술이 엄청 확장된 거죠. 인식 기술과 두 번째로는 증강현실과 이 두 가지 기술이 겹쳐져가지고 사전을 대체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굳이 검색어 입력창에 단어를 쳐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 저렇게 비춰보게 되면 자동으로 번역돼서 나오죠. 물론 아까 애플이 제공하는 아이폰의 CD처럼 직접 음성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찍어서 답변을 얻을 수도 있죠. 기술이 그만큼 진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의 진보의 핵심은 뭐냐면 인식 기술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문자 인식 기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런 제품들도 있죠. 레커그니즈라고 하는 저 회사는 애플인가 구글에 인수된 회사인데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피카사라든가 구글이 제공하는 앨범 서비스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 애플의 아이폰에 있는 사진 앨범 서비스 이런 데에 있는 저런 사진 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 인식 기술. 저 회사는 저렇게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서 내가 내 명함을 등록해놓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이 되죠. 내 얼굴과 내가 등록한 그런 페이스북 주소, 명함 정보들이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저 앱을 실행해가지고 제가 쭉 여러분들 얼굴을 스캔하게 되면 통통통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디 다니고 있고 전화번호를 보고 물론 본인들이 기록한 사람의 한해서 그만큼 이미지 인식 기술, 사람 얼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변화는 이렇게 놀랄 만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인식 기술도 있습니다. 제스처 인식 기술이거든요. 그 제품을 컴퓨터 아래에 이렇게 설치해 놓게 되면 우리의 이제 손동작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마치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 영화 주인공이 모니터를 조작하고 화면을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죠.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는 손가락 그걸 더 나아가서 음성과 사물 인식 그걸 더 나아가서 제스처를 인식해서 그 제스처를 기반으로 해서 기계를 좀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모든 센서 인식 기술들은 IT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 BIT하고 접목됐을 때 어마어마한 컨버전스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위딩스의 디지털 체중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이유들에는 저변은 센서 기술의 발전, 인식 기술의 발전, 네트워크, 사물통신 기술의 발전 이런 기술들이 그러한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를 잘 놓고 보면 이미 세상은 IT와 BIT가 접목하고 또 새로운 A산업과 B산업이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컨버전스형 사업 모델과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컨버전스는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 곳곳에서 그리고 각종 프로덕트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기술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과의 만남, 백돌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Someone who really wanted to help in society and who had once had her uncle say to me,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the betterment of society?
캐롤린 맥그리거는 헤딘 토소우 같은 미숙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 뜻밖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I was actually pregnant with my first child. Then ironically, I did deliver my child premature, my daughter, and she passed away. 캐롤린 맥그리거는 초당 10,000건 가까이 쏟아져 나오는 호흡과 심장박동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In actual fact, a healthy person, your heartbeat can go up and down all the time. Watching that behavior of the heart can show that infection is present. 의료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미숙아들의 치명적인 감염증과 수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내는 패턴 속에서 발견됩니다. 14명의 임산부 가운데 1명꼴로 미숙아를 낳고 미숙아 4명 가운데 3명이 숨지던 치료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Even up to 24 hours before, other traditional ways of detecting it show the baby may. 이렇게 사람의 목숨마저도 구할 수 있을 만큼 IT 기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간호사나 의사가 쉽게 캐치하지 못하던 것을 I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거기서 패턴을 읽어내고,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넷 오브 띵즈, 수많은 사물들이 사용자들의 많은 액티비티 로그를 계속 쌓게 되면, 클라우드에 쌓게 되면 그 다음 중요한 건 그렇게 쌓은 데이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그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컨버전 센터, IT가 많은 산업과 접목이 되었을 때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 마이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좀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수많은 센싱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사물통신 이런 기술들이 진화되면서 그런 기술의 진화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짝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그걸 잘 분석하는 기술에 의해서 서비스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짝짓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체의 모든 목록이 IT 회사만의 것이 아니라 BIT 산업 쪽에 종사하는, 그리고 BIT 산업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스포츠 의류회사에 머물렀던 나이키가 이런 기반 기술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이키 플러스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또한 위딩스, 그리고 핀핏, 조보너, 그리고 네스트, 수많은 지금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디바이스들도, 하드웨어들도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게 향후 3, 4년, 빠르면 2, 3년 내에 PC, 휴대폰,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태블릿에 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인터넷과 연동되면서 이런 기술들을 응용해서 더 나은 삶과